당신의 월요병 여기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또 주간 전략 함께 해봐야죠. 아침에 투자 오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2025년이 뭐 이미 지난주에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이번 주 본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부터가 사실 시작이죠. 네. 첫 번째 만든 월요일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양시장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각 0.75%, 0.83% 지금 상승 중이고요. 지난해 하반기 너무 고생했으니까 네. 이대로 좀 잘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런 지표를 보면 네. 코스피 코스닥 그냥 12시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대로. 예, 네. 힘이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개인들이 힘을 좀 내주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번 주 여러분들 이벤트가 많습니다. 맞아요. 새해부터 굉장히 바쁘고 지금 각종 뭐 지표들도 나오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네. CES 그렇죠. 예, CES도 열리니까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잘 짜볼지 이분과 새 첫방으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엔투의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아, 진짜 싫다. 익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한 살 더 익어가신 느낌으로 우리 네. 같이 또 익어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새해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잊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나, 유독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만 힘들었던 참 독특한 한 해가 될 거였었는데요. 네. 올해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해도 2023년과 같은 모습들을 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제가 12월까지는 뭐 조바방 이래서 특정 테마만 그렇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약간 질러보자라고 하면 1, 2월에는 코스닥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양시장을 함께 사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린다라고 좀 새해 덕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양시장을 네. 그럼 지수 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수 오, 투자도? 그래요. 조바방을 또 맞추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바방에 저 잘 모르겠어요. 최초 네. 아니세요? 조바방 당연히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조바방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뭐 조바방의 창시자 아버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조바방 뭐 역시나 좋았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네. 조바방은 또 올해도 괜찮은지도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먼저 제가 계속 25년의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25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의 증시의 색깔과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첫 거래일조차도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외국인들의 보면 방향성은 반도체를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의 첫 번째이고요. 자, 25년에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삼성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이들 느꼈습니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체감을 했겠죠. 네. 자, 그래서 24년 말부터 시작되는 것 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변화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매크로, 트럼프가 아니라 삼성전자 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24년 12월에 반도체면 반도체,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심지어 인사 이동, 조직 이동까지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변화 그 자체가 증시의 바닥 그리고 종목 장세의 주도주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5년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더 팔 물량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뒤에 자세히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끝단 최저점까지 거의 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뿐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은 이제 첫 번째 1월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팔 이유보다는 살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음모론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3월에 시작되는 아주 불편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월에요. 네. 새학기? 공매도. 공매도.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 지수
우리 주식 이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돼요. 기관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관들, 제가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월까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 1, 2월에 롱. 그렇죠. 사야죠. 네. 변동성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롱. 그 다음에 3월에 숏. 숏을 치고. 그쵸? 그래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 타겟으로 하는 이 종목과 업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1월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말씀드렸던 배경이 바로 이건데 네. 삼성전자를 롱숏으로 두 번 다 먹는다는 것은 음모론 하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의 주도주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수익률이 저는 코스피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계신 것 예. 같아요. 네. 1, 2월 롱, 네. 3월에 숏. 숏을 시도하겠죠. 아. 이건 하나의 뭐 설이고 아. 가정이지만 이거 네.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충분히 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일 제가 수 있죠. 기관 매니저라고 네. 하면 어. 더군다나 숏 매니저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습니까? 지금 PBR 이제 0.8에서 어떤 걸 먹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요건으로 3월 직전까지 우리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 이렇게 솔직하셔서 좋아, 네. 사장님. 아유, 출발부터 아주 솔깃한데 네. 자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을사년의 출발 삼성전자의 변신 외국인의 관심입니다. 네. 네. 변신 관심 나름대로 약간 맞습니다. 라임을 변신이죠. 네. 변심 아니고 변신 변신, 네. 체인지. 변심이라고 하면 어. 어떡하십니까? 삼성전자의 변신.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쇼미더머니예요. 그래서 오. 이런 라인 맞추는 거 굉장히 좀 재밌어 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의 어떤 교집합에서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우리 증시에서 가장 좋은 거리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변신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진다? 절대 아닌 거죠. 삼성전자의 변신은 시도가 시작이 된 것이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의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미 팔 만큼 판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 관심은 어디에 몰려 있을까? 자, 뒤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에 저는 관심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의 변신과 외국인의 감신, 그리고 1월 20일 아마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오늘도 자동차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는 20일 트럼프의 재임 이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자체의 피해를 피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원래 좀 피해 주었었는데 12월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트럼프가 최근에 이민자 정책 그리고 이제 예산안 이런 부분에서 국회 또는 트럼프의 기존 과거의 지지자와 새로운 지지자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약간의 변심하는 조짐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관세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단서를 보여준다면 제일 많이 오를 것도 역시나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자동차를 크게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변심이라는 주제들이 1월, 2월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부터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먼저 1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벤트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벤트의 꼭지를 몇 가지 짚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 트럼프의 재임,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미 나쁜 것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삼성전자의 실적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처럼 산업의 이벤트를 이제 시선을 확 이동을 해야 우린 진짜 증시에서 알파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실제 오늘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합니다. 뒤에 자세한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 CES가 트리거가 아니 됐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 이면에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800억 이제 AI 서버 투자
그리고 이제 폭스콘의 생각보다 좋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색깔을 살펴보면 다 CES 테마를 네. 이제 배경으로 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맥락의 종목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미국의 어닝 시즌에 우리나라 종목으로 봐야 될 것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로 시작, 그 다음에 바이오, 금융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매크로 이슈에서 먼저 벗어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업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거래일 외국인의 관심이 무엇일까? 자, 이걸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12월 첫 번째 거래일 날 바로 SK하이닉스와 알테오젠, 삼성전자, 삼성 SDI, 에코프로 BM까지 외국인을 샀습니다. 자, 외국인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과연 SDI가 정말 좋아 보여서 샀을까요? 네이버가 진짜 좋아 보여서 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총 상위 산 겁니다. 즉 지금 환율이 1,450원, 지금 뭐 1,500원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환율로 이미 너무나 우리나라 자산들이 싸진 상황이에요. 달러 베이스로 정말 처참하게 빠진 상황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25년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방향성 매매를 할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숏을 쳐서 한국 자산을 팔아서 더 얻을 수 있을 만한 기대의 효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끝까지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외국인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아니에요. 보시면 SK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자산을 사면서 그 안에서의 유불리를 분명히 따지고 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의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 프렌즈를 사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에코프로 비엠과 알테오젠이 둘 다 들어왔어요. 시가총액 비중을 생각하면 참 유달리 많이 산 셈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또 하나 주목하는 무엇일까? 코스닥이라는 겁니다. 네, 25년의 투자 논리에서 저는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저는 성장주의 색깔들이 상당히 강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스닥에서의 업종 내 주도주도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 앞에 사실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사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 중에는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섹터가 못 가니까 시장이 못 가라고 네. 얘기했던 주도 섹터들 네. 비중이 큰 것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를 맞습니다. 최근에 좀 사준 거잖아요. 네. 요거는 지수가 가는 이제 신호인데 네. 사실 반도체나 바이오는 CES도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배터리가 조금 궁금해요. 네. 요거는 이슈가 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배터리는 제가 배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페이크 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크랠리.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사실 뒤에 있는데 하나만 그럼 장비 보시면 말씀드리면 네네, 좋습니다. 바로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네. 대장주 배터리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냐면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 상장을 한 종목은 평균적으로 이 빨간색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이제 D-30에서 조금 올라와 있죠. 요 구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한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올라왔었어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한 20%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측면이 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끌고 갈 것인가. 자, 어쨌든 에코프로 BM의 내용, 개별 내용을 떠나서 이전 상장 이후의 주가는 어떠한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은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에코프로 BM과 2차 전지 반등의 배경 중 하나는 뭐 개별 기업들이 늘 수는 있습니다만 이전 상장 효과가 가장 저는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월 중순에서 말미까지는 2차 전지가 페이크 랠리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히려 바이오, 헬스케어, 엔터의 코스닥 내 비중이 확 늘어버립니다. 추정 자금은 똑같아요. 한 10조 원 정도 내외로 추정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 종목들은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2차 전지의 페이크 랠리를 대응하시기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어. 네, 지수를 먼저 사시고 그리고 1월 중순 이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나 엔터 업종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또는 로봇 야.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 초반에 그럼 지수 투자도 가능한 거요라는 질문을 여기서 저는 또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말이 늦은 거. 업그레이드. 네. 아, 말이 원래 늘었다라는 잘하죠. 게 제가 뭐 2살, 3살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원래 잘하시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지금.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올해 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아 진짜 초반에 익어간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 예, 예. 진짜 긍정적으로 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생각보다. 말이 늘었다는 표현이 예. 웃기네요. 말이 많이 늘었어요. 저도 지금 옹알인데. 계속해서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CES도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뭐 삼성전자의 변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2.5%까지 상승폭 네. 확대했고 SK하이닉스는 5% 이상 오르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하이닉스 강도가 조금 더 크고 네. 뭐 그게 젠슨왕 기조연설 뭐 이게 다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누구나 알잖아요. CES에서 이번에 뭐가 강조가 될지 AI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AI하고 조금 네. 관련이 없는 기업도 네. AI를 다 묻히려고 이렇게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그럼 이거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네. 도대체 뭐가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예. 진짜 궁금해요. 오.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저 솔직히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AI CES 2025 뜯어보면 사실 혁신상 제품들 보면 가끔 가다가 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오. 그런데 기대감이. 예, 근데 이제 한 가지의 맥락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사내에서 또는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먼 미래에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발전 그리고 MS 확대 속도는 하드웨어랑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네이버 포털 이전 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엠파스, 라이코스,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네.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은 파편화되기보다는 하나로 모이는 것이 사실 이 산업의 생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떤 승자가 나오든 간에 우린 누가 이길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든 간에 좋을 수 있는 건 결국엔 테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테크가 좋아지려면 실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이제 맥킨지나 이런 데 분석을 보면 거의 다 마케팅이에요. 아니면 뭐 이제 일반 직원들을 고용하는 네. 뭐 그런 걸 대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경제 지표 확인되는 생산성 증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당연한 거죠. 생산을 하는 행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챗GPT로 물어보면 그 자체가 생산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CES에서 AI에 적용된 디바이스가 뭐가 나오는가를 보았는데 AI 모니터라든지 로봇 이런 종목들, 기업들, 죄송합니다. 하드웨어가 실제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도 AI 모니터, 스크린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설이에요. 연설. 예. 왜냐면 이미 반도체 업종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꺾이는 거 아닌가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빠질 만큼 빠질 게 없는 만큼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심리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설이 중요한데 젠슨왕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도 한종희 부회장이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연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밸류 싸. 근데 우린 살 이유가 필요해. 이게 심리인데 네. 그 살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좀 저는 명분을 CES겠다. 달라. 맞아요. 이런 거죠. 네, 살 맞아요. 명분을. 제가 간혹 가다가 삼성전자에 뭐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시장이 믿어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딱 그 순간이 또 한 번 온 거예요. 25년에 연설에서 사람들은 믿어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든 그다음에 삼성전자든.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살 것이냐? 저는 삼성전자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전자사라는 말 잘 안 들읍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시장의 알파를 먹고자 하는 것이지 인덱스 투자는 미국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타율 높고 인덱스가 좋은 시장은 미국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잡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 우리 K국장 가치 투자는 가치입니다. 가치. 네. 가치가 아니라 가치, 다 같이 하는 투자.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에서 주도주를 반도체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네, 이렇게 오늘 그거 말씀드립니다. 들으려면 부지런히 또 가봐야 아, 돼요. 예, 예. 또 우리가 또 시간 조절 잘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네, 다시 네. 우리가 장표를 좀 돌아가서 네. 아까 네. 잠깐 보니까 투심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올해 정말 저는 원하는 건 투심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다 같이 좀 손잡고 네. 으쌰으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걸 또 이끌어낼 만한 시그널이나 어떤 지표가 지금 네. 나왔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 증시는 결국에는 제일 동행하는 지표. 그러니까 이제 회기 분석을 하면 동행률이 높은 거는 수출이에요. 네, 근데 수출 지표가 12월에 잘 나왔고 6.6% 반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장표를 보시면 반도체가 37, 31, 31.4로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했어요. 그 동시에 ISM 제조업 지표도 49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 자, 그래서 우리의 대형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동시에 무선 통신기기나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월에는 반도체 낙폭과대 베팅을 충분히 하셔도 좋고 베타가 큰 종목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에서 제가 얼마 전에 수출 전망지수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좀 호조인데 좀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없다. 애널리스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증설 물량이 반영이 돼서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격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증설 물량으로 플러스 수출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12월에 업데이트한 석유화학 업종일 것 같고 2차 전지 제가 페이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전히 좋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린 그런 거예요. 항상 밸류가 싸면 이거보다 방향성적으로 수익이 안 좋다가 이익이 돌아서는 것만 보여줘도 주가는 튑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면요 미분값을 봐요. 올라가야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태양광 말씀드렸죠. 태양광 PBR 10배 이상이었었어요. 지금 1배 미만이에요. 우리 2차전지 5배에서 7배, 8배. 과거에는 10대배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성장률은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지금 살까? 뭐 이제 중차대한 미래를 그리시는 분들 많고 트럼프 탓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트럼프 없다고 해도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을 가지고도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의 하락이 저는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해에 연초에 되게 중요한 심리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요. 금리를 예측하는 큰 돈 두 가지 꼭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예측하는 연준의 점도표가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패드워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024년과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보시면 실제 요 노란색 차트는 연준이 내년에 예상하는 금리, 적정금리 수준인 거죠. 이게 이제 닷플랫 점도표입니다. 자, 그럼 2024년 12월, 23년에 12월이겠죠. 1월에 이제 내년에 보는 것은 뭐냐면 4.6%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패드워치는 4%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즉 시장보다 시장이 연준보다 조만치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24년의 증시는 어땠을까요? 미국 쏠림, 가치주 랠리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현실과 기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높낮이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파악하는 것이. 자, 그런데 지금 보시죠. 지금 내년도 연준은 다플랫에서 3.87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패드워치는 오히려 4.25가 제일 비율이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지금 정반대예요. 시장에 훨씬 연준보다도 얼어있다. 쫄아있다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높낮이를 맞추거나 일반적으로 연준이 더 저는 다플랫이 좀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데 패드워치가 오히려 지금 너무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방향은 조금 더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네. 선생님 네. 잠깐만 그 2024년도 기억을 해보면 네.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뭐 샤메 법칙이다 우리 한때 너무 맞아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고용 쪽에서 침체 이런 거 하고 연관돼서 이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예. 그때 좀 침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이 금리도 보면 네. 내릴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고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뭘 좀 따라가 보면 될까요? 예. 음. 아무래도 저는 지금의 고용 상황은 결론적으로는 서비스업의 호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곳은 고용 유발 효과가 압도적으로 서비스가 많고 70%가 이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자체가 다른 나라 대비 적어요. 자,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라 이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소비인 거죠. 소비와 이 서비스업이 결론적으로 이제 임금과 금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카드사 주가가 제일 선행하더라. 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복잡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맨날 챙겨봅니까? 그래서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의 주가와 실적을 보시면서 비자, 예, 마스터. 비자와 마스터. 아. 네,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미리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아. 카드사 실적을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 또 하나는 레스토랑 주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디든 레스토랑이라든지 미국에는 실제 레스토랑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의 높낮이가 서비스업에 좀 같이 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레스토랑들 주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드사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미리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 기준으로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좀 원래는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원래 명품주들이 되게 반영을 잘했는데 그래요. 요즘에는 중국이 완전히 뭐 골로 가서 예, 완전 다르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정도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런 팁들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진짜. 저희 그러면은 또 국내외 업앤다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먼저 저는 해외와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렇게 두 가지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자동차 주가가 우리나라가 빠지죠. 근데 우리나라만 빠지는 건 아니고 제 왼쪽에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 닛산 모두 동반해서 빠졌었습니다. 테슬라가 금요일 반등을 했습니다만 요게 조금 목요일 전까지 좀 반영이 된 데이터들이니까 테슬라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기록 한 상황이고, 더 제가 이 자동차에서도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인피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면 자동차주들의 방향성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래서 개별 자동차는 브랜드별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별로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엔화가 막 약세를 가면 독일이나 한국 자동차가 좀 쉬는 것처럼 이런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볼 필요 없이 자동차 이런 반도체, 인피니온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자동차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자동차는 트럼프 임기를 앞두고 확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중국의 IT, 레노버라든지 사실 이런 IT 관련 하드웨어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맞아요.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는 않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 되게 상당히 좀 애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의 그 대만의 LCC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프랑스의 보잉 라이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사고가 우리나라의 LCC 되는구나. 비행기는 보잉이었기 때문에 이런 트립닷컴처럼 주가가 빠지는, 여행주는 다 안 좋았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판단 건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작용이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밖에는 사실 에너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예, EQT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가스 이런 탐사 기업이고요. 대번 에너지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에너지 종목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반대인 거죠, 자동차에. 트럼프 취임이 시작이 되면 에너지 발굴, 개발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 이후 명확하게 좋을 수 있는 업종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금융주를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국내로 돌아가면 제가 요 위에 조바방에서 로바방이라고 좀 전 잘못 쓰신 줄 알았어요, 그게. 네. 로바방, 로봇. 네.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과거의 상승 트리거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첫 번째 주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로봇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출발, 연간으로 보면 로봇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먹을 룸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사라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YTD로 보면
1월에 가장 많이 오른 핵심 테마들이 YTD로 주도주가 됐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바방이라고 할 만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진 종목들을 보면 뭐 기존의 어떤 테마에 가장 패를 쥐고 있었던 이런 고려아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전 그래서 더욱이 로봇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 24년의 메인 테마였던 이런 이슈들이 뭐 제가 좀 말씀 자세히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이슈는 이렇게 빠졌는데 그 빈자리를 로봇이 채웠으니까 바통 터치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장님, 이 로봇이라는 건 좀 약간 오랫동안 네, 테마 느낌? 네. 약간 뭐랄까 한때 오르다가 네. 급등락이 좀 심하고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네. 요거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큰 어엿한 이제는? 산업군으로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데 제가 여기서 살짝 좀 제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해도 되죠. 네, 하셔도 됩니다. 네, 23년도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 로봇 비전을 세우기 위한 민간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15명. 아. 근데 극비인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네. 극비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제 박사님들, 네. 그다음에 협회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네. 뭐 모모 기업들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저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뭔가 돈을 써서 우리가 키우자라는 건데 네.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소부장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라고 제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기업들은 다 자체 생산해요. 어떤 로봇 기업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을 키우는 건 좋다. 그런데 그걸 얻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견 기업들, 중소 기업들, 로봇 기업도 많이 없어질 텐데 그게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한 ROI가 좀 낮게 판단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멀티플이 높은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딱 보여드리니까 아,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이미 저는 가장 합리적인 시장은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 하시는 분들도 저는 주식시장을 근거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로봇을 뒤에 거의 특집으로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좋아. 좋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예. 자, 어쨌든 네. 제가 이번에 또 중요하게 업종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변신이라는 큰 테마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뉴스들을 내오고 있는가? 12월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분이 컸죠. 엄청 제일 큰 네. 거예요. 근데 늘상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자회사입니다. 예,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여기에 삼성의 뉴스룸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로봇 기업 자회사를 편입하고 변화를 시도한다. 네, 이렇게 좀 실제 삼성이 쓴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이제 뭐 진출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단순히 지분 확보를 넘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서포트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른 기자가 아니라 삼성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변화 시도예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수주, 유력, 그 다음에 HBM 로직 따위 이게 아니라 패키징 공급망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12월 셋째 주 정도에 나온 뉴스예요.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뭐예요? 삼성전자는요. 제가 그냥 순화해서 보시는 분께서 관계자께서 보시면 좀 죄송합니다만 외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있습니다. 외산? 미국 장비. 아.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선진 장비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이싱 장비 이런 거 뭐 이오테크닉스가 아니라 거의 다 디스코 장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죠. 네, 뭐 본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기업들을 우선 더 훨씬 더 신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패키징은 암코 같은 기업과 지금 우리나라 기업 얘기한 사람이 한 곳이 네, 없죠. 없네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능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 대한 레퍼런스 바탕으로 이런 이제 소부장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빠른 변화에 대응했던 우리 소부장 기업들을 참여를 못 시켰고 네. 그래서 HBM이 늦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어떤 걱정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메시지로 보이냐면 엔비디아 프렌즈를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을 새로운 공급망에 재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네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을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패키징 공급망의 원전 재검토 뉴스가 되게 중요했고 뭐 HBM4 로직 다이 테스트 이 뉴스가 좋긴 했습니다. 왜냐면 3, 2와 4는 사실 뭐 자체 공정들이 되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에 대한 싸움에서는 하이닉스랑 다시 0점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AI 이 이벤트는 CS2025. 네. 여기에서 AI 가전과 모니터링 공개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놀랍진 않은데 맥락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동의는 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번 한종희 부회장님의 발표에 귀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삼성전자는 변화의 시대로 아주 격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주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딱 두 가지 장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자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지금 진짜 문제는 수급이었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달라질지가 사실 이번 1월의 핵심일 겁니다.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이제 24년에 하반기에 외국인 순매도 18조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사주는 1.9조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외인 지분율을 직전 저점보다 조금 더 빼서 49%를 가정해서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면 1.5조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사주는 앞으로 살 게 8.1조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급의 어떤 강도로 보면 사실상 자사주가 훨씬 더 우위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바닥은 변신과 수급의 변화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린 또 말씀드렸죠. 이때 전자를 사는 게 맞냐? 저는 하이닉스, 엔비디아 프렌즈에 관심을 더 높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반도체에서 제조를 하는 친구들을 제가 PBR과 PER, PBR이 이제 세로, 그다음에 PER이 가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싸다는 거죠. 예, 똑같이 제조하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절대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제일 싸 보이죠. 그래서 제가 25년도 상반기에는 TSMC보다 하이닉스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TSMC는 돈은 잘 벌어요.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병목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진율은 앞으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업사이드를 놓고 본다면 버틸 여력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배, PBR 2배 만약에 또 상단을 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거의 30%에서 50%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를 바닥 트레이딩이 아니라 업사이드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진짜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고 뭐 요 표를 기준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부장에서는 뭘 봐야 되는가? 이건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저는 콘셉트별로 대표주들을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HBM, 엔비디아 프렌즈 대표적으로는 한미 반도체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테스트. 여기서 테스트는 소모성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패키징에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소켓이 소모가 되는데 이 종목은 딱 두 개 정도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모리에서는 ISC, 비메모리는 리노공업. 근데 비메모리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는 리노공업이 대표적인 이 콘셉트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세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HPSP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수소로 아주 세게 쏘는 어닐링 기계가 있어요. 그게 TSMC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HPSP인 거고, 이게 미세화 공정에 잘 쓰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소로 고압 수소 산화막 장비로 해가지고 또 다른 미세화 공정을 메모리에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쓸 것 같은데, 쓰고 있고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각 콘셉트에 맞는 대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소개 정도만 드려봅니다. 근데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빠질 때 같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시간 압박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왔는데 네네네. 좋아요. 준비한 게 또 네. 로봇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하셨으니까. 로봇입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한 가지의 맥락을 요 차트로 그냥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란색은 미국 로봇 ETF고요. 파란색은 한국 로봇 ETF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사이클은 이제까지 두 사이클을 지나왔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23년의 사이클은 한국만 가고 미국은 안 가는 사이클이었어요.
저건 왜 그랬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음. 한국이 오른 거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지분 공시와 콜옵션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아, 네. 네. 근데 미국 로봇의 ETF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고평가 수술 건수 하락으로 빠졌었어요. 아. 즉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헬스케어 로봇,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함수인 거고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함수였다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뒤집혀진 게 24년인 거죠.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수술 건수가 아주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신고가를 아. 갔기 때문에 로봇 ETF가 올라갔고 한국은 요거 지우고 나면 쭉 빠졌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2025년 1월 다시 삼성전자의 콜옵션이 행사가 돼서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요게 반영이 됐을까? 1차로 올라간 다음 빠지고 10월까지 쭉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따라잡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술적인 과열은 나올 수 있었고 하지만 그게 좀 진정이 된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로봇 테마의 가장 큰 트리거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나왔어요. YTD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단 과거에도 이렇게 한 번에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과열이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가가 아니라 올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로봇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이제 뭐 한국신용협회라든지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가져와서 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로봇 모멘트가 왜 왔을까? 자, 보시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개발이에요. 여기 보시는 게 빅독이라고 하는 사족보행 로봇이 2005년에 만들었고요. 이게 한 시판이 20년 된 거. 전이네요. 그렇죠? 네. 15년 걸렸어요. 아. 이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로봇의 시계열입니다. 되게 신기한 유튜브를 통해서 로봇이 돌아다니네. 저거 상용화 되려면 15년 뒤에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원래 로봇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비전을 얘기한 게 21년도 8월이고 그 다음에 젠 1 시리즈를 공개한 게 23년도 1월이에요. 자, 그런데 젠 2 우리가 우와 저거 대박이다 했던 것이 23년도 12월 즉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네. 와우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15년이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로봇이 너무 먼 미래가 아니구나. 1년 뒤에도 엄청난 혁신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 아니다. 좀 있으면 양산하겠구나. 네.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듯이 원래 로봇은 그냥 정말 잡테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이후로는 업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 모래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분야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많이 움직인 것 중에서 산업용 로봇들, 그러니까 원래 제조에 썼던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산업용 로봇 팔이 작아지고 센서를 더한 것이 협동 로봇입니다. 네. 네, 그게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로봇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산업용 로봇의 지역별 주문을 보시면 아시아가 압도적이에요. 이게 다 어디냐? 다 중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경기 민감주를 사자고 하는 것이 산업용 로봇이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의 로봇 제조 단가는 엄청나게 싸요. 근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 팔로 차별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중국보다 여류에 있는 입지의 종목들을 사게 되는 셈이거든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은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리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서비스용 로봇?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배달 로봇, 배달 로봇. 네, 방범 로봇, 식당에서 쓰는 방범. 서빙하는 자율이동 로봇, 청소하는 애들도 맞아요. 있고. 물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고 서비스를. 날라주는 물류용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시장만큼은 이런 선진 지역이죠. 유나이티드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처럼 선진 중심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마켓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로봇 시장이 큰 이런 서비스형 로봇 시장이 큰 기업 이제 국가들 모두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들어가서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로봇 현황을 보시면 제품 수출액은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 협동 로봇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는 있죠. 근데 여기에는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다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IRA 때문에 미국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래를 보려면 우리나라에 설립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의 형태가 중요한 건데 한번 보시죠. 부품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더구나 15년 이후로도 되게 많이 늘고 있죠. 즉 부품보다는 소프트웨어 여기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대비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뒤가 아니라 앞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솔루션 이런 부분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23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기계적 특성의 이런 것들은 우리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이고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기계만 할 수 있는 비숙련 노동이 아니라 숙련 노동을 대체하는 시장이 진짜 로봇 시장이 될 겁니다. 공장에서 노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의 평균 연봉과 예를 들어 의사의 노동을 대체한다. 완전히 부가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로봇에 들어가는 원가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종목은 뭘 사야 될까요? 여기를 사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하나가 있죠. 의사를 대체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글로벌 시총 1위 로봇 기업인 것처럼 그 로봇이 과연 어떤 직군, 어떤 연봉의 부가가치에 대체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앞으로의 로봇 발전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결론적으로 로봇은 인간을 보조하는 능력들,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웨어러블 로봇들이죠. 네. 이게 군인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돈 많은 시니어들 이런 분들이 사실 상체는 대부분 나이가 진짜 막 100살이 돼도 움직여요. 네. 문제는 하체거든요. 이 하체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휴머노이드는 사실상 인간을 초월하는가가 핵심일 거예요. 어떤 걸로든 초월해야죠. 이제 근로 시간, 근로 능력, 그죠? 이 초월하는 방법에 척도가 하나 있어요. 이 로봇 3개 보이시나요? 네네. 3개에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인간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딱 한 로봇이 있습니다. 없다. 네. 인간을 초월할 수 얘는 없다. 인간을 초월하는 로봇은 아니다. 이 그림으로 딱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뭘까? 궁금해. 얘는 피겨 AI고요. 얘는 옵티머스고 얘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 로봇과 이 로봇과 이 로봇이 다른 거는 손이에요. 손. 네. 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부가가치는 손이 만듭니다. 열 손가락.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종이컵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행위조차 일반적인 로봇은 하기 어렵고, 굉장히 섬세한 맞아요. 더 근육이 어려운 손가락 거는 관절로. 내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짚어서 꺼내는 행위조차 일반적인 로봇은 할 수가 없어요. 섬세한 게 필요해요. 즉 맞아요. 인간의 높은, 아까 제가 숙련 노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부가가치는 결국 손이 만드는 거예요. 네, 바이오든 헬스케어든 뭐 뭐든 간에 다 손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손에 이런 5손가락을 다 온전히 달려 있고 이 제 기능을 하는 로봇들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세미나가 아니니까 네. 예, 로봇 세미나 관점에서 같다. 예. 자, 이걸 또 하나. 네. 자, 로봇은 이 설치나 운용하는데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드리면, 자, 보시면 고정형 로봇들이 보통 이렇게 수술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될 것이고, 실내에서만 운용이 보통 되는 것이 이런 AGV, AMR. 네. AGV라고 하는 것은 선 따라 다니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요. AMR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탄한 것들을 다니는 거에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여기 손도 달 수가 없고, 그래서 비평탄한 면들을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행 로봇들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맞습니다. 대표적인. 실내에서는 휴머노이드, 실외에서는 사족보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유는 이 둘 차이는 또 뭐냐면 배터리예요. 이족 보행을 하는 것과 사족 보행을 하는 것의 배터리 차이는 2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휴머노이드가 정말 실외를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아주 멀고, 아하. 실제 사족 보행이 그걸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문제가 이 배달 로봇인데, 저는 뭐 서브 로보틱스를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배달 로봇들. 네. 근데 저는 배달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라이벌들, 아까 제가
대체해야 되고 초월해야 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분들이 초월해야 되는 이 로봇이 초월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사람? 라이더분들? 라이더분들이에요. 네. 라이더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부릉부릉 막 지금 막 빨간불에 가고 막 옛날에 이러는데 섬에도 저기 짜장면에 배달했으니까 이분들을 우리 라이더 이긴다는 분들이. 것은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분들 대체한다고 치죠. 그분들의 평균 임금을 생각하면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을 초월할 수 없고 그 타겟으로 하는 시장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달 로봇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을 타겟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것입니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타겟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얘 때문입니다. 뭐예요? 중국의 유니트리예요. 아, 중국의 유니트리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온라인에서 팔아요. 상업화를 했어요. 무슨 용도죠? 그 자유죠, 뭐 온라인에서 오. 파는데. 근데 지금 공장뿐 아니라 이 유니트리가 중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실제 요 사족 보행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사족 보행으로 뭘 쓸까요? 중국에서 방산을 쓰고 있어요. 방산. 네.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머스크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은 무인화예요. 그렇죠. 사람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시대가 맞냐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니티 중국 업체가 이미 휴머노이드를 아주 싸게 상용화를 했고 사족 보행으로 방산용으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삼성전자 모두 이 다족 보행, 제가 이제 강조드린 요 다족 보행 로봇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맞습니다. 네. 특히나 방산용으로.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표는 바로 요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소부장, 여기 뭐 로봇도 소부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자, 각 시스템, 실제 미국이나 글로벌 인지 시스템과 소부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제일 높죠. 그렇죠. 시각 센서, 힘 센서가 높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 이제 이런 부분, 서브 모터,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코어리스 모터 정도만 이제 올라간, 이것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이 밸류에이션을 노리려면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전방, 나아가서는 완성품, 이걸 노려야 되는 것이 바로 로봇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 이쪽 보면 매출 성장률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요. 네. 네, 소부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먹을 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앞서서 이제 로봇 그 네. 장표 중에서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나 네. 학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이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 사실 AI에서 되게 많이 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단어잖아요. 그럼 네. 로봇하고 AI는 완전히 거의 이제 같이가 그렇게 나? 맞물려 있는 거네요. 맞아요. 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서 또 되게 영향이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극비사항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으시고 네. 자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그럼 로봇에서 필요한 게 뭐냐? LLM이란 게 뭐냐? 결론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인풋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한번 가공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오는 건 다 말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봇이 처해져야 되는 학습은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학습, 이제 텍스트 학습, 사진 학습, 영상 학습을 넘어서 이 공간에서 자기가 그렇죠.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10배 이상일 거예요, 텍스트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삼성전자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이닉스가 더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꺾이기가 어려워요. 그냥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뭐 한두 군데 쓰이는 게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게 네. 제가 지금은 트럼프의 어떤 이제 모멘텀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더 선호되고 있죠. 관세를 안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이건 언젠가는 다시 하드웨어로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이제 미국만 좋은 상황이 영속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시 하드웨어 제조업, 사실 뭐 제가 하반기에 제조업 지표 턴어라운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주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작은 단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미 49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하반기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반기보다 좋아질 만한 여력도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나라 하드웨어, 제조업 수출주들을 지금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그 인식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따라가서 사라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앞에서 로봇. 로봇. 아,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올랐어요, 한 주에.
그럼 좀 중장기로.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중국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로봇이 글로벌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에 따른 또 투자 전략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로봇 전문가인 거 오늘 알았습니다. 약간 한국 뭐 로봇 산업 학회 이런 데서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 로봇 특히나 맞아요. 우리나라 로봇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제가 저희가 이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했어요. 강의를 네. 와 그 신용보증기금인가 가서 네. 왜냐하면 이게 로봇 기업들이 수출하고 이런 신용보증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뢰도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이제 향후 시장이 반응이 좋고 실제 이제 업종에 대한 큰 반응이 있으면 네. 반향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종종 좋아요. 디테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전문가 맞으신데. 네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요. 오늘. 누르면 나와 오늘. 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예. 또 월요일에 예. 저희가 한 주간의 또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1.4%, 1.1% 각각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거의 6%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것에 힘이 더 좋아졌다. 근데 사실 비하면 음. 이렇게 1, 2위 시총 1, 2위 종목이 뭐 3%, 6%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 지수는 좀 더 가야 되지 아쉽긴 않나라는 하죠. 생각도 네.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연초 네. 들어서 좀 잘 가지고 있는 우리 증시. 약간 오늘의 출발이 이번 주 쭉 금요일까지 맞아요. 함께 해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안 했는데 컬러가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색깔로 그러게요. 말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서로 예, 통했어요. 오랜만에 또 텔레파시가 통했는데 그거 알아요? 저희 오늘 로봇에 집중하느라고 광고도 안 듣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너무 집중했다. 저희가 네. 내일부터는 광고 빼놓지 않고 광고 타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